반갑습니다. 심심삼방이고요. 오늘은 2020년 9월 11일 매일매일 좋은 습관 만들기 23번째 날이고요. 매일 책을 읽고 유튜브에 기록하기 100일 습관 도전하는 중입니다.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은요, 지두 크리스나무르티의 아는 그소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5번째 이야기,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는 삶에서 당신의 기본적이고 영속적인 관심은 무엇이냐고 묻고 싶다. 애매한 대답은 옆으로 제쳐놓고 이 문제에 대해 똑바로 솔직하게 털어놓는다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당신은 그 답을 알고 있는가? 혹시 그것은 당신 자신이 아닌가? 진실하게 대답한다면 대개는 자기 자신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나는 나의 발전, 나의 직업, 나의 가족, 내가 사는 작은 구석, 더 나은 자리를 얻는 것, 더 큰 명망, 더 강한 권력, 다른 사람에 대한 더 많은 지배 등에 관심이 있다. 이것이 대부분의 우리가 우선적으로 갖고 있는 관심임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이 논리적일 것이다. 내가 우선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그릇된 일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진심으로 솔직하게 인정하는 일이 거의 드물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그것이 무슨 잘못인가?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지만 여러 이념적, 전통적 이유 때문에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왜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하나의 관념이요 개념이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리고 영속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어떤 지위를 갖고 싶어 한다. 사회란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존경할 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은 아주 정중하게 대접받고 반면에 아무 지위도 없는 사람은 천대받는다. 지위, 위세, 권력을 얻으려는 갈망, 사회로부터 뛰어난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갈망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은 바람이며 이 지배에 대한 욕구는 공격의 한 형태이다. 자기의 성자다움에 비추어 어떤 지위를 찾는 성자는 농가의 마당에서 부리로 모이를 쪼고 있는 닭처럼 매우 공격적이다. 그러면 이 공격성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공포이다. 공포는 삶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공포에 사로잡힌 마음은 혼란 속에 갈등 속에 살며 따라서 난폭하고 뒤틀리고 공격적이다.
그것은 그것 자체의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며 윗선을 키운다. 공포에서 자유롭지 않는 한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고 모든 종류의 신을 만들어내는 일에서 자유롭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나 어둠 속에 있게 될 것이다. 육체적 공포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동물들로부터 물려받은 반응이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심리적 공포다. 뿌리 깊은 심리적 공포를 이해하면 동물적 공포와 맞설 수 있는데 비해 동물적 공포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심리적 공포를 이해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어떤 것에 관해 두려워한다. 추상적인 공포란 없으며 공포는 언제나 그 대상을 가지고 있다. 당신은 자신이 무엇에 대해 공포를 갖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직업을 잃는 것에 대한 공포, 충분한 음식과 돈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공포, 이웃과 대중이 당신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에 대한 공포, 성공 못하면 어쩌나, 사회에서의 지위를 잃으면 어쩌나, 조롱당하고 경멸당하면 어쩌나, 공포와 병에 대한 공포, 지배에 대한 공포.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공포, 아내나 아이들을 잃는 것에 대한 공포, 그리고 그 밖에 수많은 공포들. 당신은 자신만이 갖고 있는 공포를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공포를 대개는 어떻게 대면하는가?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거나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관념이나 이미지를 만들어내지는 않는가? 그러나 공포로부터 도피하는 것은 공포를 증대시킬 따름이다. 공포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직면하기를 원치 않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공포 자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포를 없애기 위해 발전시켜온 도피의 네트워크를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것은 공포란 무엇이며 어떻게 생겨나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공포라는 말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나는 스스로 공포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지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게 아니다. 자, 이제 자신만의 독특한 공포를 생각해 보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라. 그것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관찰하라. 당신은 도피하려고 하지도 않고 정당화, 비난, 억압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가? 당신은 그 공포를 일으키는 말을 하지 않은 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가? 예컨대 죽음의 공포를 일으키는 말 없이 죽음을 바라볼 수 있는가? 사랑이라는 말이 그것 자체의 떨림, 그것 자체의 이미지를 갖고 있듯이 말 자체는 어떤 떨림을 가져온다. 당신이 죽음에 관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미지, 당신이 본 수많은 죽음의 기억, 그리고 그 사건과 당신과의 연관,
그렇다면 공포를 낳는 것은 이미지가 아닌가? 당신은 종말을 낳는 이미지를 두려워하는 것인가? 아니면 종말에 이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죽음이라는 말이 당신의 공포의 원인인가? 아니면 실제의 종말이 원인인가? 만일 당신의 공포가 말이나 기억 때문이라면 그것은 전혀 공포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마음이 완전히 전적으로 현재에 살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것은 공포가 없는 마음에게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려면 사고, 기억, 시간의 구조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머리로만 말로만 이해하지 않고 가슴으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해할 때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마음은 공포를 낳지 않고 생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생각의 기능 가운데 하나는 항상 무엇으로 점유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계속 점유되어 있기를 바라며 그럼으로써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려고 한다. 우리는 비어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공포를 보는 것을 두려워한다. 당신은 아무런 결론 없이 당신의 공포에 관해 축적해온 지식에 간섭 없이 공포를 볼 수 있는가? 만일 그럴 수 없다면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과거이지 공포가 아니다. 만일 그럴 수 있다면 당신은 처음으로 과거에 간섭 없이 공포를 보고 있는 것이다. 마치 당신의 마음이 문제와 불안에 관해 속으로 혼잣말을 하거나 찌끄르지 않아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듯이 마음이 아주 고요할 때에만 당신은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공포를 해소하려 하지 않고 그리고 공포의 반대인 용기를 끌어들이지 않고 자신의 공포를 볼 수 있는가? 당신이 나는 그걸 제어해야 해. 나는 그것을 없애야 해. 나는 그걸 이해해야 해.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것으로부터 도피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구름, 나무 또는 강의 움직임들을 아주 조용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일은 그 요구들이 아주 실질적이고 그 반응이 아주 빠르기 때문에 한결 어렵다. 그렇다면 당신이 공포, 절망, 고독이나 질투 또는 마음의 다른 어떤 초안 상태를 정면으로 대면할 때 당신은 그것을 완전히 볼 수 있는가? 마음은 공포의 다른 형태들이 아닌 공포 그 자체를 지각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아니라 순수한 공포를 지각할 수 있을까? 만일 당신이 공포의 세부 사항들만을 보거나 당신의 공포들을 하나씩 다루려고만 한다면 당신은 우리 중심의 문제, 즉 공포와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우는 문제와 만나지 못할 것이다. 공포 같은 살아있는 것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매우 민감하고 섬세한 마음과 가슴 그리고 아무 결론을 갖고 있지 않음으로써 공포의 모든 움직임을 쫓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일 당신이 공포를 관찰하고 그것과 함께 산다면, 그리고 만일 당신이 공포와 너무도 완벽하게 살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반드시 하게 된다. 공포와 함께 사는 그 실체는 누구인가? 공포를 관찰하고 공포의 주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포의 여러 형태의 움직임을 보는 자는 누구인가? 관찰자는 자신에 관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축적한 죽은 실체, 정적인 존재인가? 그리고 공포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그것과 더불어 살고 있는 자는 바로 그 죽은 자인가? 관찰자는 과거의 것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것인가?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나에게 대답하지 말고 당신 자신에게 대답해 보라. 관찰자인 당신은 살아있는 것을 보고 있는 죽은 자인가? 아니면 당신은 살아있는 것을 보고 있는 살아있는 자인가? 왜냐하면 관찰자 속에는 이 두 가지 상태 모두 존재하기 때문이다. 관찰할 때 당신은 관찰자가 아무런 타당성도 알맹이도 없는 관념과 기억의 뭉치에 지나지 않음을 알며, 한편 공포는 현실적인 것이라는 것, 그리고 당신은 추상으로서 어떤 사실을 이해하려 한다는 것, 그리고 당신은 추상으로서 어떤 사실을 이해하려 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나는 두렵다라고 말하는 관찰자는 공포인 관찰물과 사실상 무엇이 다른가? 관찰자가 공포이며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을 때 공포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더 이상 에너지 낭비하지 않게 되며, 또 관찰자와 관찰물 사이에 있는 시공의 간격이 사라진다. 당신이 공포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일부임을 알 때 당신은 공포에 관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리하여 공포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네, 오늘은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6번째 이야기 들려드렸고요. 내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시작 행복하게 하시고요. 시간 감사하는 일들로 채워지는 하루 되시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